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개학교수 박준형입니다. 지금부터 제6회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친 날이어가지고 지금 저희 바로 옆 강의실에도 사범대 예비교원들이 성인지 교육을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듣고 있고 또 저희 그 아이백 관련해 가지고 대우교대 선생님들이나 뭐 그 기존에 그 과정을 밟고 계시는 분들은 또 인천 송도의 체드윅 학교에서 지금 또 연수를 받고 계시고요. 좀 날짜가 좀 이래저래 조금 네, 안 좋게 잡힌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과 그리고 이 녹화가 돼서 저희 사범대학 미래교육센터 유튜브 채널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 오늘 이 네 분의 연사를 모시고 IB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저희 사범대 학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나 지금 싱가포르에 국외 출장을 가 계시는 관계로 인사 말씀 대신에 제가 저희 지난 포럼에 대한 안내를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이렇게 소개를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이 연사 네 분을 모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약수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1번 연사는 항상 네,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경북대학교 사대부고 학생을 모셨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대부고에서 IB 첫 배출 학년이죠. 직접 학생의 입장에서 IB 교육 과정을 체험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진출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IB 후보 학교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대구 서부고등학교에 배은지 선생님을 모셔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대구 교대와 한동대학교에 또 외래 교수로 출강하고 계시는 최예송 선생님을 또 모셔서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아이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고요. 그리고 포스코 교육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이종승 선생님의 교사 수준의 IB 교육과정 설계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조금 나눔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발표는 제가 30분씩 좀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감안을 해주시면 될 거고 중간중간 질문이 생기시면 저희 채팅창으로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또 종합 토론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간단하게 저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미래교육 포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그 미래교육센터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좀 발족을 했고요. 1차부터 5차까지는 저희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루는 연구 시설이기 때문에 미래교육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또 저희 예비교원 교육이나 저희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 대우광역시 교육청이나 또 4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위원도 모셨었고 또 이제 5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학교육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아주 큰 규모의 세미나에 또 공동 주관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이 6차입니다. 네, 제 6회로 IB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저희가 핵심 키워드로 선정을 했고 또 7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과학교육 학회죠. 한국과학교육학회의 동계학술 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으로 제7회 포럼을 가름하는 것으로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회에는 지금 1월 27일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1월 30일로 변경이 됐고요. 고교 학점제라는 키워드로 지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지금 기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1회부터 5회까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미래교육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재원으로 그 일환으로 수행을 했다면 지금 6회부터 8회까지는 저희가 국립대학 육성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IB라든지 고교 학점제라든지 또 미래교육과 과학교육, 융복합의 과학교육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을 저희가 조금 논의하는 장이 되고자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그 연사분들을 제가 직접 이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 최영민 학생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부고에서 제1회 졸업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IB라고 하는 것이 조금 그 교육 예비 교원의 교육 과정의 입장이나 또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이미 2년 만 2년이 지났죠. 만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입과 저희가 이 IBDP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뭐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선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저희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배은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대구 서부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재직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런 서부고등학교의 IB 운영 현황이나 그 세부적인 수업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번, 2번이 학교 차원이나 학생 차원이라면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학과 예비교원 또 현직 교사들의 차원에서 어떻게 IB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특히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IBEC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 지금 전국에서 4개 대학밖에 저 과정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대구교육대학교가 그 국공립 교사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고 또 저희 포항의 한동대라든지 또 경기도의 인천의 인하대 그리고 남서울대라고 이렇게 4개 대학만 지금 공식적으로 IB 본부에서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 IB EC 과정, 즉 IB 전문 교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IBC의 5번째 주간 대학이 되도록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좀 이야기를 듣고자 아주 개괄적인 수준에서 발표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IB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IBEC라고 하는 것도 아주 생소한 개념이라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2, 30분의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논의는 이 후속적으로 또 포럼을 한번 기획을 하든지 제가 또 연구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분들이 어떻게 IB 교육 역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조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 이 정도 좀 포럼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최형빈 학생과 이 최예송 선생님 또 이종성 선생님은 현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 발표자이신 배은지 선생님께서는 이 건강상 이유로 줌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 지금 청중분들도 현장에 몇 분 와 계시지 않아서 제가 이제 줌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 더 무게를 잡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영빈 학생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서울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최영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학생 측면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왜 IB에 왔고, IB에서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담겨 있는, 아니면 뭐 저의 목표가 담겨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IB 수업이 진짜 필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보여지는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 이제 IBDP에 들어오게 된 이유, 그리고 1학년 때 제가 작년이죠. 아니 재작년이죠. 재작년 때 이제 프리디피라는 과정에서 뭘 했는지, 그리고 작년 2022에는 그러니까 2월 1 과정에서는 뭘 했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3학년이 되는 올해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남았는지 IBDP 과정에서,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조금 학생 차원에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북대학교 서강대학 부설고등학교 2학년 올해 이제 19살 그러니까 3학년이 되는 그런 학생이고요.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에는 지금 다른 친구들은 사실 방학 때 학교에 나와서
IB 보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포스라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약간 인턴십 형태로 이제 프로덕트 오너라는 직문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방학 기간에는 학기 중에는 공부를 하고 현재는 거기에 소속돼 있는 상태고 그 외에도 제가 컴퓨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뭐 교육청이랑 하는 에듀테크 프로젝트를 IB 친구들을 꾸려서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IB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조금 부끄럽긴 한데 제가 중학생 때 이제 코로나 라우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이제 개발을 조금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개발로서 이렇게 좀 코로나 나우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코로나19 현황을 이제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웹사이트화 시켜서 좀 빠르게 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가 가진 플랫폼에 이제 아니면 프로덕트에 밸류를 살려서 정말 많은 돈을 또 이렇게 기부하는 임팩트까지 만들고 그런 과정을 경험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중3에 사실 고등학교 진학이 조금 더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아니면 앞으로 뭘 하면 더 좋을까? 그런 나의 경험을 살리려면. 그래서 뭐 과학고등학교도 생각을 해보고 그냥 뭐 일반 고등학교도 생각해봤는데 그때 이제 사실 제일 눈에 띄었던 게 IB였거든요. IB에 그때에서 그래서 설명회도 들어보고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에서 하는 이제 사전 수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사대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IB 관련해서 미리 중학생들에게 수업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사실 조금의 무모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IB 교육 과정이 심선해 보이기도 했고 어, 2015 개정 교육 과정이랑 다르게 뭔가 적은 과목 수로 되게 딥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뭐 영어 교과서를 쓴다 이런 점도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고 뭐 자유롭게 또 과목을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IB 수료 시에 이제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국제적인 그레이드가 나온다. 그 부분이랑 하스랑 TOK2 같은 이제 IB에서 코어 과목이랑 부르는 게 사실 그냥 일반 교육 과정에서 만나보기 힘든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소논문을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챌린지하고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의 무모함을 담아서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21년에 이제 사대부고에 1학년으로 IB 1기로 이제 입학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사실 1학년 때는 똑같이 그냥 이제 수업이나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고 보면 돼요. 다만 이제 IB 친구들은 IB 반을 따로 편성을 해서 두 개 반이 그런 식으로 따로 뭐 똑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똑같이 정규 수업을 하고 평상시엔 하다가 뭐 특정 기간이나 아니면 방학 시즌에 방과후 수업이나 아니면 조금 보충 수업 같은 개념으로 프리디피를 진행합니다. 프리디피는 이제 뭐 그 국어 과목에 대해서 약간 체험을 해본다든지 내년 잉글리시에서 할 뭐 발표나 아니면 프로젝트나 아니면 수업을 조금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특히 IB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수학 분석과 접근이라는 과목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과목에서 공학용 계산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계산기를 프리디피 과정에 뭐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실 2학년에 올라가서 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1학년 때 뭔가 좀 IB 과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체험해보고 맛보고 내가 내년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성적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15 계절교육과정으로 모든 친구들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1에서 9등급으로 내신이 산출됩니다. 뭐 특별하게 생기부에서 뭔가 과목을 더 듣거나 하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리디피가 운영됐었는데 뭐 역사, 영어, 수학 이렇게 다 체험을 해볼 수 있고 뭐 생물, 화학 이렇게 두 수업 중에 관심 있는 걸 골라서 들어보고 난 뭐 물리가 더 맞는 것 같아, 연극이 더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시간도 주고 대구 글로벌 교육센터랑 이렇게 함께해서 영어를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참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올해
이제 2기로 들어온 친구들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영어로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시고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아무래도 IB 과정이 아직까지는 영어 교과서를 기반하긴 하다 보니까 영어에 조금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프리디피 그러니까 1학년 과정 때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2월 1이면 이제 DP가 바로 시작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입니다. 제가 2022년에 이렇게 2월 1 과정을 했었고 똑같이 똑같이 그 여기서는 이제 IB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IB 6개 과목을 2년에 걸쳐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평가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A, B, C 이렇게만 나오고 모든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그렇게 표기가 됩니다. 4대부고에서는 이제 G4P라 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는 G4P 프로젝트는 1학년 때 2월 1 때 진행을 하고 지식이론 전시회도 2월 1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기간은 총괄평가랑 연계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와 문학 HL, 생물 HL, 그리고 수학 HL을 선택하고 HL 3개, 영어 SL, 역사 SL, 물리 SL 이렇게 SL 과목 3개로 해서 총 6개를 조합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시간표인데요. 사실 그 IB 친구들이 뭐 시간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똑같이 시간표가 나오고 뭐 정규 수업 시간보다 더 많이 하거나 더 적게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굉장히 블록 수업이 많아요. 한 번 할 때 뭐 2시간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2학년, 3학년 친구들에 비해서 과목 수가 적다 보니까 그 대신 6개 과목을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기말고사 기간에 그러면 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기말 중간 기간에 시험을 치고요. 다만 이제 뭐 하루에 한 과목 정도밖에 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번 기말고사인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사실 유동적으로 선생님들이 조정을 해서 기말고사 기간에 총괄평가가 필요하면 기말고사 기간에 넣으시고 만약 총괄평가가 기말고사 기간이 아닌데도 이렇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기말은 총괄평가와 기말고사 기간을 맞게 해서 정규고사 형태로 이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을 소개해 드리면 IB 과정에서 수학 HL이랑 SL은 보통 시험 시간인 50분보다 저희가 조금 더 줘서 100분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고요. 그거 말고는 똑같이 저희도 총괄 평가를 기말고사 기간에 정기고사 형태로 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랑 매니백이라는 서비스로 IB 교육을 조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매니지백인데 이게 사실 IB 학교에서만 쓰는 굉장히 비싼 플랫폼입니다. 에듀테크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 활용하면 뭐 카스나 소논문 같은 것도 뭐 IB 규정에 맞춰서 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게 선생님들께 바로 집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성적을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프리딕 점수를 예상 점수를 낼 때 요거에 근거해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카이브 형태로 계속 저희가 한 성적 자료나 이런 걸 여기다 쌓아두고 계시고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모든 수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구글 클래스룸이랑 노션 이런 거 활용하셔서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는 ICT나 아니면 뭔가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친구들 사진이랑 뭐 저희가 사실 그냥 라이브하게 어떤 구글 클래스룸에 어떤 과제가 올라왔는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왼쪽에 보시는 게 구글 클래스룸 사진이고 중간에는 이제 저희가 한 수업 시간에 하는 발제라는 형태의 수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책에서 문학 책에서 분량을 정해서 그냥 자유롭게 자신이 그 문학을 분석하고 내용과 뭐 줄거리랑 표현을 분석해서 자기가 친구들한테서 이렇게 원형 형태에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언어와 문학 그러니까 국어 수업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맨 오른쪽은 사실 저희가 소년이 온다라는 그 책을 읽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고 저희가
IB 친구들이 학교에서 전체로 다 광주에 간 경험이 있어요. 그 소년이 온다가 배경되는 데가 광주인데 사실 광주에 뭔가 비즈니스적이거나 아니면 일이나 아니면 가족이 아니라 그냥 여행 간다는 건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IB 시간을 통해서 문학 책과 관련된 곳에 가서 뭔가 또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확장을 시켜서 저희는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기 또 다음에 보시는 게 매니지백에서 뭐 어떤 식으로 제가 국어 과제를 제출하고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시는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왼쪽에서는 지금 이게 국어 IA예요. 그러니까 국어 내부 평가, IB에서 외부 평가랑 내부 평가 존재하는데 내부 평가에서 이렇게 개인 구술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아웃라인을 짜고 IB에서 권고한 아웃라인 짜고 저희가 그걸 수행 평가로 또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아웃라인을 짠 다음에 그냥 선생님과 이렇게 1대1 아니면 2대1로 이렇게 아웃라인만 보고 스스로 이렇게 구술을 하면서 뭔가 문학 작품에서 아니면 글로벌 이슈랑 연계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거를 IB에서는 내부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어인데요. 저희도 영어도 뭐 똑같이 IB English BSL을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구글 클래스룸이랑 선생님이 패들렛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렇게 영어 과제나 아니면 개인 성찰을 계속 꾸준하게 올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이 끝나고 오늘 배운 지문과 관련해서 자신이 뭔가 주장하는 글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형태로 적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 타입에 대해서 영어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하고 있고 단어 시험도 영어 시간마다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 역사인데요. 역사는 어떤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냐면 선생님이 학습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저희가 뭐 빈칸에 적어 넣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저희가 특정 역사책을 선생님이 지정해 주시면 친구들끼리 분량을 나눠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발제 형태로 발제문을 이렇게 적어 옵니다. 뭐 이 책을 보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논문을 조사해서 이제 발제문을 적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른 전투를 예로 들면 마른 전투라는 게 이제 책에서 나오면 제 파트에서 마른 전투를 책에 있는 내용 소개 플러스 제가 관련 마른 전투에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걸 다 뒤져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시간에 이제 역사 그 책에는 없었던 마른 전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택시를 태워서까지 병력을 수송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런 사진도 직접 준비해 가서 친구들 앞에서 뭐 어떤 논문에 근거하면 택시 태워서까지 마른 전투에서 뭔가를 동원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개인이 깊게 더 어, 리서치를 하고 발표할 수 있는 형태로 역사 수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HL로 듣는 생물 과목인데요. 생물은 이제 선생님이 영어로 된 교과서나 아니면 그런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한국어로 학습지를 만드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같이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MI라 해서 실제 IA 그러니까 생물 HL에서 내부 평가로 진행되는 실험 후 보고서 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의로 이렇게 자신이 RQ 그러니까 탐구 질문부터 설계하고 실험 설계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모의로 또 보고서까지 적어서 내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수행평가로도 진행을 해서 학교 내신 성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선 요게 이제 그 학습지나 이런 거에 필기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학습지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적어서 공부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인데요. 물리는 사실 영어로 저희 학교에서는 물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물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진행을 하고요. 물리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기반해서 선생님이 직접 노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따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수업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 그 수업의 노션을 보면서 조금 필기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리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도 있긴 한데 그런 걸 또 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한국어로 된 관련된 책을 많이 구비해 놓는다던가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물리 시험 공부를 준비하다 보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사둔 각 반에 사둔 대학 물리학 책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IB 교과서 한글화가 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조금 본인이 노력을 해서 조금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영어로 들으면 조금 아직까지는 이해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학인데요. 수학도 원래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교과서를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글로 또 번역을 해주셔서 학습지로 기반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어, 이제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 같은 데서는 영어로 된 이제 모의고사죠. 쉽게 말해서 IB 모의고사를 주고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기본적인 영어들만 이렇게 잘 캐치를 하면 학습지에서 정리해 주신 대로 영어에선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학용 수학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GDC라고 불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뭐 컴퓨터를 활용해야 될 때도 있고 뭔가 모델링을 해야 되면 뭐 엑셀을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약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숙제 같은 거로 이제 IB 수학 뭐 SL이나 HL 교과서에 있는 거를 뭔가 풀어서 메인스백에 업로드하면 선생님이 채점한 다음에 그 그레이드를 놔둬서 나중에 그 프리딕 예상 점수, DP 예상 점수를 산출하는데 선생님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G4P인데요. 저희는 G4P를 이제 Year 1,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때 진행했고, 주제는 이제 광고 속에서 나타나는 과학 기술과 뭔가 모순이 있는 거나 아니면 뭔가 비윤리적인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거였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뭐 영화관 광고에서 나오는 부분을 약간 활용해서 저희 조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룹4 프로젝트가 이제 뭐 4명이 한다 그래서 그룹4가 아니고 그 과학 분야가 IB에서 얘기하는 그룹4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되게 섞이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생물 HL을 듣는데 화학 HL을 듣는 친구도 있고 뭐 생물 SL을 듣는 친구들도 이렇게 되고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끼리 조를 짜서 주시고요. 그럼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분석해서 뭔가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게 안 맞다. 아니면 뭔가 화학적으로는 이게 안 맞다. 이런 부분을 다 증명을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광고를 재구성하는 게 저희의 G4P 과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어 중에 TOK인데요. TO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식이론 전시회를 1학년 때 Year 1 때 진행했습니다. 맨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제 지식이론 전시회 최종 이제 내부 평가 프롬포트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그것을 이제 지식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대상에 대해서 조금 이 질문을 해결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지식이론 같은 경우도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도 활용하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활용하셔서 정말 이렇게 원으로 둘러싼 다음에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되게 자신의 속에 있는 뭔가 생각을 많이 끄집어내도록 선생님은 유도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친구들이 그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뭐 어떨 때는 빠지기도 하지만 그 빠진 데서 또 딥하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식이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스인데요. 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매니지백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이 그리고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이 다 관리하고 계세요. 저희가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이렇게 카스 메인스백에 등록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맞춰서 증거 자료는 잘 올렸는지 뭐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성찰은 잘 했는지 이런 걸 선생님들이 다 메인스백을 통해서 카스를 다 관리하고 계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카스 성찰 같은 것도 메인십백에 다 징적 자료로 남겨서 나중에 혹시나 뭐
카스 관련해서 IB 본부에서 뭔가 증빙을 요구할 때 이렇게 증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카스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증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컴퓨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컴퓨터 관련 카스 프로젝트도 하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대구교육청과 협업해서 뭔가 고교학점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를 다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그 또 카스 프로젝트를 학교에서 인정받고 활동을 하게 되면 생활기록부 자율란에 기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네,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논문인데요. 소논문은 제가 알기로 2023년 3월에서 5월까지 저희는 완성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저희 학교에는 이제 컴퓨터 과학이라는 과목이 없어서 제가 이 과목으로 논문을 쓰지 못하는데 예외가 컴퓨터 과학을 영어로 쓰게 되면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 담당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혼자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영어로 이제 이 일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막 초안이나 이렇게 주제가 확정된 그 정도 단계이고요. 이것도 메인 스펙을 통해서 뭐 내 토픽은 뭐 어노니멀 디텍션 알고리즘 효율 분석과 관련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리서치 퀘스천도 퍼 디텍션 시스템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어, 되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용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RRS라 해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쓰면서 필요한 성찰이나 아니면 제가 어떤 거를 탐구했고 그냥 논문이 뚝딱 나온 게 아니라 뭘 찾아보고 뭘 찾아봐서 이 논문이 나왔다를 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지 IB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메인 스펙에 이런 식으로 주제 하나 바꿀 때도 다 영어랑 한국어를 해서 브레이밍스토밍 했는데 이런 게 나왔다 하고 지도교사 선생님이랑 또 말씀도 나누고 한 거를 또 적고 그런 식으로 다 성찰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뭘 진행할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이제 내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이제 IA 그러니까 지금 모의로 실시하고 있던 IA, MIA들을 다 이제 실제 내부 평가 점수에 반영되는 진짜 내부 평가를 진행하게 되고요. 언어와 문화 개인 구술 이것도 7월 올해 7월 영화와 비개인 구술도 올해 7월 뭐 역사도 7월 생명과학 5월 화학 5월 뭐 물리 5월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외부 평가도 올해 진행하게 됩니다. 외부 평가는 이제 내부 평가랑 다르게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80%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직 학기를 시작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조금 내부 평가들이 정리되면 뭔가 공부를 하고 그럴 시간이 아마 학교에서 주어질 것 같고요. 소논문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까지 모두 완성이 돼서 올해 4월까지 이제 최종으로 제출이 되고 IB 본부에 보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게 많고 아직 저도 IB를 하고 있지만 올해 뭘 하는지 도대체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대입도 뭐 어떻게 될지에 조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IB DP를 졸업한 후에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내에 뭐 카이스트와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특기자로 진학하는 방안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IB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어, 그레이드가 나온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싱가포르 쪽에도 지금 지원할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싱가포르는 사실 IB 점수만 있으면 뭔가 다른 점수를 특별하게 필수적으로는 요구하지 않는 국가 중 하나여가지고 IB 학생들이 많이 찾는 목표 중에 하나고요. 좀 제가 생각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 대외적으로도 그리고 학교 내외적으로도 조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IB에 오면서 조금 많이 야, 저거 해도 되는 거 맞냐 이 소리를 학생으로서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야, 너 일기인데 이거 괜찮겠어? 라는 얘기를 그냥 중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러시고 또 같은 친구들도 그냥 수능이나 이런 거 준비한 친구들도 얘기를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거는 아이비 교육 과정에서 뭔가 대입에 대해서 제가 뭐 확실히 제가 목표한 데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이비 교육 과정을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여정에서 뭔가 제가 경험하고 뭔가 배우는 것이 정말 뜻깊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적용적인 걸 배우게 되고 조금 고민할 수 있는 걸 배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줄 BIM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첫 학년이라 굉장히 좀 부담이 컸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이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눔을 해주시면서 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또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